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대책 세우지 않고 수개표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 대책 공직선거법 대두를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개표를 돌린다면 그걸 공동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돌린 공동.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기회에 주겠습니다. 국회를 쓰레기를 만든 민주당은 폐사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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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연합 배재고 대표님이신 배경동 국장님 소개합니다. 저는 칠순의 노인 민총입니다. 젊은 시절 평생을 공복으로 지낸 위대한 대한민국을 산업 선진국으로 일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데모와 시위만을 일삼고 민주화다, 인간이 먼저다, 평화를 운운했던 새빨간 반사회적, 반국가적, 운동권 세력들에게 뒤집혀진 세상을 보며 잠 못 이루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젠 대놓고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종북 친중 색깔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듯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탄핵하자고 외쳐댑니다. 원수를 사랑하자고 봉산을 향해 거꾸로 가는 겁니까? 전 세계의 거지나 다름없는 이북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나라의 운명과 처신은 현명한 소수의 지도자에 좌우됩니다. 한마디로 정치한다는 놈들 싹 다 수장시켜도 천찬을 지경입니다만 작금의 패거리 사동화된 정치는 내로남불 작반하장 등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치는 고사하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사기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저는 오늘 법치를 다루는 법무부 앞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주권을 잡아달라고 외쳐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만을 쳐다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4.15 총선을 대표적으로 주사파 운동권에 의한 180석 쟁취의 부정선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는 모두 부정 조작 선거였음에도 덮고 가리고 은폐하느라 하나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규명된 바 없습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이 한통속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은폐한다면 국민은 형식적 투표만 하고 선출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여 결정하는 공산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거소송에서 6개월 내 공소시효의 법치를 어겨가며 기각과 각하와 지연을 일삼는 법원은 공산당같이 법위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부정선거로 판명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6건에 진행된 몇 개의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빼박 증거와 증빙이 나왔음에도 가리고 덮고 은폐하는 이 현실은 빠른 시일 내에 타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내년에 총선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부정선거 추범인 선관위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한 공직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천하고 나왔습니다. 우선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그 실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선관위 해체와 가짜 국회 해명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정의 원인과 소재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이므로 이를 당장 폐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2002년도부터 좌파 특히 주사파 단체에 기획된 주도 면밀한 저체제 정복의 일환으로 전자개표가 도입되었고 이것으로 한계가 있었는지 불행히도 2014년에 사전투표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공산화로 가려는 기획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중앙서버 존속기간이 3개월이라는 증거인멸까지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막지 못한 책임은 건전한 보수계층에 안일함에 있겠죠.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선거에서 불변의 진리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승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거 모집단이 같기 때문이고 나흘 사이에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정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당일 투표는 A가 이겼는데 사전투표는 B가 이겼습니다. 반면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와 같기 때문에 헌법의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과 배두 반드시 1년 번의 투표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전자투표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일탈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방식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선거 집행자들 특히 주사파 편향의 선관위와 대법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전자개표와 사전 선거제도를 통하여 좌파, 종북, 주사파 세상을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와 법원과 언론과까지 카르텔을 완성하였습니다. 주인인 국민은 뭐하냐고요? 경제와 안보를 폭망시켜 독자 경쟁 먹고 살기에 바쁘게 만들고 포퓰리즘식 국고 털어먹기로 좌파 이념을 체내시키고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어해야 할 국민힘당은 전원사퇴는커녕 주사파 이중대처럼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등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올인해야 될 시점에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QR 코드를 바코드를 하지 않나, 원고가 피고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기각하는 재판부,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아예 도둑놈을 잡아오지 않았으니 무고다 라는 것, 도대체 법치가 땅에 있긴 한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하세요. 우리를 무고로 쳐넣든지 저 부정선거 사범을 다 잡아들이고 내년 총선 공정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든지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보루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년 총선부터 이 땅에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 세곤하시고 선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결국 국힘당을 뽑자가 아니고 국민의 뜻대로 뽑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권세달님, 손구원님, 김동경님, 홍민님 준비해 주시고요. 부분과 선관위의 결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된 것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고 제19 감싸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15 선거에서 139건의 소송이 되어 있으나 처리 의무기한 6개월 이내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은 3년 만에 첫 변론기를 잡았으나 보관된 증거를 보지도 않았고 기각해버렸습니다. QR코드의 법률 위반을 제기하여 바코드를 사용할 것에 대한 소를 제기했으나 QR코드도 바코드다 하고 입법 취지와 다른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19장도 유효 처리하였습니다. 일장기 도장 투표지 1000여 장에 대한 국회의원 무효소송을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023년 10월 28일에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을 3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126건 모두 기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법치와 정의를 사수해야 할 대법원이 앞장서도 법치를 파괴하고 정의를 유린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법치 파괴 주범 대법관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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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권구원님. 자,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 왜 우리들이 와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정선거를 왜 수사 안 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왜 수사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기 감독을 보십시오. 법무부가 법이 없는 법무부입니다. 자,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이상 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떼쓰는 것보다가 공직자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은 부정선거가 밝혀질 겁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법무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세금을 쓰고 있는 법무부에서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다 한통속입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었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검찰 출신 왜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까? 법을 바르게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펼쳐가고 있는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말고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합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면은 수사 안 하고 못 들릴 겁니다. 자, 12월 13일에 대경호 1415명의 삭발 시위도 그런 일환으로 수사 촉구를 위한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국민들은 답답하다. 부정선거 당장 수사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하고 있느냐? 당장 국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정년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제가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자체제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킹을 방지할 완벽한 방어 대책을 세우고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2013년 10월 중앙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여야 추천 보안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가장하여 중앙선관위 전산망이 뚫리는지 모의 해킹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망으로 들어가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싹 1, 2, 3, 4, 5 이런 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원은 현대의 시스템으로 투표할 경우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한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령 투표도 가능하며 가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모든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지가 몇 시간이 됐습니까? 그리고 며칠 됐습니까? 중앙선관위의 보안 점수는 이거는 낙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110개국의 중요 국가기관의 보안 점수는 평균 89.1이었는데 우리 중앙선관위는 31.5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같은 돈을 쓰면서 왜 그들은 우리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거지같이 씁니까? 공무원들 자체부터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많은 일은 군인의 경계 소홀로 따라 무장을 해제한 수준과 똑같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런 허술한 보안 상태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이 개같은 50억 100억 나라는 돈만 생각하지 국가의 기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외치겠습니다. 근데 자꾸 외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발 외치겠다. 중앙범죄 확실히 수사하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내가 여기 법무부 과천청사에 왔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나이 60이 됐는데도 너네들 같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재는 아니지만 정말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힘차게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병대 의병대장 김장석입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구에서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부정선거로 폭력을 치르면서 자칫 공산적화 일보 직전에 부닥쳐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프고 피해를 느낍니다. 우선 부정선거라 하니까 지난 4.15 총선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것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 1997년 김대중 후보 유해창 후보 대선 때 그리고 2000년 노무현 유해창 대선 때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홍준표 2017년 노구 대선 때 그 이후 6.13 지방선거 4.13 보궐선거 지난해 3구 대선 금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그 기가 막히는 것은 금년 3월 8일 있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은 이준석 나경원 당대표 선거 때 저는 이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정선거로 온 세계의 추억을 느끼면서 이 지경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정선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죠? 법무부 장관은 천재 중에 천재를 하는데 지하고 관계없다고 그래. 그분이 부정선거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주어진다면 이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할 것입니다.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지난번 4.15 부정선거 그리고 이번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반드시 수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그 진상규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제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를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이번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개협 신익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외쳤지만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유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4.15 부정선거 유죄를 발표합니다. 4.15 부정선거 총괄한자 이해찬, 자금은 유효주의가 했고 총 기획은 양정철이가 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을 했으면서 중국 공산당 시급 탱크와 업무 야방을 맺어서 4.15 부정선거 총괄한자입니다. 그리고 실무는 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숨어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전략기획본부장 이근엽입니다. 아까 이재양 동지가 얘기한 조작감을 만든 놈입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3구 대선에서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1% 이기는 걸로. 이재명이가 1% 이기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1%몇 표냐? 30여만 표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는가?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한다는 가정하에서 1% 이기는 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사퇴하니까 그 표가 분산되고 해서 한 60만 표가 이쪽으로 더 와가지고 간신히 24만 8천 표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정선거가 계속되면은 지금 준비해온 내년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과 그 다음에 항상 부르짖는 주민자치기본법이 김영배 이놈의 발의를 해가지고 18명 공소나 19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놈들이 지금 준비해온 주민자치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10조 6할 우리는 주의창창 외쳐야 됩니다. 이 나라 전체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딱 한 명만 체포하겠습니다. 조작질을 한 이근영을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버님들께 감사합니다.